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커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치료, 아주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왜 이상해요? 비합리적 신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이게 포인트입니다. 비합리적 신념, 이 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앨리스다. 앨리스의 보통 이제 합리적 정서 치료라고도 하고요. 또는 인지, 정서, 행동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묶어서 REBT 이론이라고 합니다. REBT.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RET가 있는데 REBT까지 포함돼서 인지, 정서, 행동 이론이다. 문제점은 뭐예요? 비합리적 신념이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럼 상담의 목적은 뭐예요? 합리적 신념이죠. 그래서 신념, 합리적, 비합리적 나오면 앨리스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들은 뭐 어렵게 써 있지만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거, 대체하는 게 상담의 목적이다. 그래서 상담 이론 또는 학습 이론 뭐 잘 나옵니다. 절차에서 절차죠. 그래서 뭐 큰 A, B, C, D, E, F다. A 어떤 선행 사건이 있다. 예를 듭니다. 집에서 나오는데 똥을 밟았다. 선행 사건.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똥 밟아서 기분 더럽게 재수 없네.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생겼죠. 이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ABCD 이론의 문제점은 어디에서 발생됩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답이 B예요. Belief System. 그래서 영어의 약자죠. 그래서 뭐 액티베이팅 이벤트에서 나오는데 영어 알 거 없습니다. 그냥 A 약자구나. 그래서 B가 신념체계, 비합리적 신념체계 문제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논박, 결과. 그래서 아우 열받는다. 논박, 디스포트, 그렇지 않다. 똥 꿈꾸면 재수가 좋다는데 똥을 밟았으니 얼마나 오늘 큰 복이 나한테 올까? 오늘 대박 나겠는데 이렇게 사고의 전환하는 걸 전환 단계 논박이다. 해결점, 문제점의 해결의 시작이죠. 그래서 B는 문제의 시작, 해결의 시작은 디스포트, D 논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책이 내용이 좀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책 내용은 E입니다. 그래서 효과, 긍정적 효과, 이 팩트가 나오고요. F, feeling, 새로운 감정이 생기더라. 그래서 새로운 감정. 정리합니다. A, 선행 사건이 생겼고요. 신념체계, V, belief, 신념체계.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이 생겼다. 이 B가 문제점의 출발입니다. 결과, 결정이 나오고요. dispute, 논박, 문제점의 해결의 시작이죠. 그래서 논박, 똥 밟으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전환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는 효과, 아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서 feeling, 새로운 감정이 나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뀌더라. 이런 과정 A, B, C, D, E, F 요 순서 시험에 꼭 나옵니다. 또 세분화시키면 문제의 시작은 B다. 그래서 해결의 시작은 D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행동치료에서 조금 추가시키면요. 보통 우리가 인지정서행동 또는 합리적 정서치료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는 당위성의 오류라고 그래요. 당위성. must,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꼭 성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나를 반드시 공정하게 대우해줘야 된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 또는 세상 조건. 세상은 반드시 공평하게 정의롭게 돌아가야 된다.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타인은 나를 존중해줘야 된다. 자기 자신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는 당위성의 오류라 이겁니다. 나는 성공 못할 수도 있죠.
타인은 나를 존중 안 해줄 수도 있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공정하게 안 돌아갈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합리적 신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백의 인지치료, 인지치료죠. 대가리 치료, DGR, 대가리 치료. 대가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대가리가 마탱이가 같다. 이게 문제점이죠. 그러면 해결점은 뭐예요? 마탱이가 간 대가리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백의 인지치료의 목적이죠. 너무 쉽지 않나요? 이런 걸 백의 인지치료 이런 것들을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논문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 시험할 때는 이해가 빠른 거예요. 백의 인지치료, 인지치료, 대가리 치료, 문제점, 대가리가 마탱이가 같다. 상담치료, 마탱이가 간 대가리를 똑바로 돌리자. 백이 뭐예요? 뒤로 가는 거죠. 마이클 잭슨, 대가리가 마탱이 가서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갔다. 백. 그래서 백을 앞으로 가게 하는 게 상담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다 끝난 거고요. 이 백의 인지치료에서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서에 배웠지만 심화해서 한 번 더 다지면요. 이 백의 인지 대가리가 마탱이 간 이유가 뭐냐 이거 원인들이. 첫째 뭐예요?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탱이가 간 사람이다. 두 번째,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상화. 또는 선택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이건 이제 긍정적인 초점에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초점을 보고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저도 이런 오류 범할 때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뭐 80%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좋아요. 근데 한두 명이 강의 재수 없어요. 이러면 저 기분 겁나게 나쁘죠. 그러면 한 사람이 내 강의 보고 재수가 없대요. 나는 강의 실패자야. 나 오늘부터 강의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적 추상화합니다. 근데 참 이런 댓글 보면 참 이 감정이 또 욱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안티 댓글 보면 막 안티 댓글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저도 몇몇 그 안티들에 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택적 추상화죠. 그래서 선택적 추상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안티 댓글들은 바로 삭제합니다. 세 번째,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과잉 일반화. 정치인들은 사기꾼도 있고 사기꾼 아닌 사람도 있죠. 다 사기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흑백 논리 또는 개인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삑사리, 대가리가 맛이 가는 거, 마탱이가 가는 거. 예를 들면 친구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갈 때 대화가 딱 꺾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상관없지만 니들 내 얘기지 지금 내 얘기겠지 뭐야 니들 뭐야 내 지금 나 험담 남았지 이렇게 마탱이 간 대가리죠. 뭐 이런 거 개인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뭐 선택적 추상화, 과잉 일반화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흑백 논리. 마이켄 비움의 자기 교수 훈련이다. 이거 뭐 마이켄 비움 있는지 마이켄 땡키든지 이거 몰라도 돼요. 패키지로 연결이 나와야 자기 교수 훈련이다.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 스스로의 다짐, 마음속에 바꾸도록 하는 상담자의 능력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따라해서 봐.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이런 것들, 이 자기 학습, 이걸 자기 교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펜싱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펜싱 슉 할 때 그 혼자죠.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자기 교수 훈련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비합리적 자기 연어가 정서장애. 비합리적 자기 연어가 정서장애. 그러니까 제 친구 얘기했죠. 고스톱 칠 때 광 5개가 다 들어와도 참 비기가 거시하지만 광 5개가 들어와도 광 5개에다가 서비스 2개가 들어와도 나는 잃을 거야. 난 먹으면 뭐해도 싸는데 맨날 이런 사람은 죽어도 잃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연어, 비합리적 정서장애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어와 관계됩니다. 이 마이켄 비움의 자기조절 행동의 단계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단계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인지적 모델링 1단계고요. 타인에 대한 외연적 안내, 또 외연적 자기 안내, 외연적 자기 안내, 점진적 소멸, 내면적 자기 안내.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오고 아닌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또 내용도 나옵니다. 이거 모델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자는 관찰한다. 모델이 큰 소리,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고 학습자는 관찰한다. 자, 나 봐봐. 이거면 제가 이제 학습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너 지금 나 잡아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 봤지? 이렇게 하는 걸 인지적 모델링. 한번 따라서 해 보라 이거예요. 잘. 모델이 하는 말을 학습자가 큰 소리를 따라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자, 이제 내가 했으니까 또 따라해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봐. 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타인에 대한 외연적 안내. 학습자가 혼자서 큰 소리로 이제 내가 안 가르쳐요. 그럼 본인이 혼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외연적 자기 안내. 이제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학습자 혼자 작은 소리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안내, 점진적 소멸. 학습자가 마음속으로 이제 말 안 해. 마음속으로 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 하는 건 내면적 자기 안내. 작은 소리라는 건 뭐예요? 외연적 자기 안내, 점진적 소멸. 바깥에 표현하는 게. 또 큰 소리를 말하는 건 외연적 자기 안내. 흐름을 파악해야 돼. 흐름. 내가 하는 거 잘 봐. 인지적 모델링. 너도 한번 해봐. 외연적 안내. 너 혼자 해봐. 외연적 자기 안내. 이제 작은 소리로 해봐. 점진적 소멸 자기 안내. 혼자 이제 속마음으로. 이렇게 흐름만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나와도 아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외우면 어렵지만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면 야 공부 겁나게 재미있네. 메타인지 초인지 퀼러의 뭐예요? 통찰학습이 막 그렇구나 막 뿜뿜 올라오죠.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 거야? 야 정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참 공부 재밌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막 공부가 어렵지만 이런 공부에서 이 머릿속 흐름이 나오면 참 막 정말 뭐 알 수 없는 막 그 엄청난 쾌감이 막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도 올라올 겁니다. 학습의 습관화 민감화 번데기입니다. 뻔한 문제입니다. 습관된 거죠. 위협적이지 않은 자극에 반복 노출되면 행동 반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극이 위협하지도 않고 보상적이지 않다면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 그냥 이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도 처음에 반짝하다가 계속 만나면 식상하죠. 습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응이 감소해요. 반가워. 처음에는 만날 때는 막 설레이고 꽃다발 갖고 두근두근하다가 이제 손끝만 닿아도 막 전기가 찌릿 오다가 이제 한번 오래 사귀면 왔어? 밥은 먹었어?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헤어지는 거겠죠. 습관화. 그래서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자꾸 자극과 강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만나더라도 좀 한 달 있다 만나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처럼 하다가 또 밀당 또 땡기고 막 이렇게 해야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밀당의 학습, 그것도 연애의 기술, 경지학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 오늘 만날까? 오늘 바쁜데 다음에 만나. 왜 이러지? 뭔가 막 자극과 이렇게 불안 요소를 주면서 긴장감을 주고. 그래서 내일을 만나서 내일도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땡기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또 연애의 기술입니다. 민감하는 뭐예요? 예민한 거예요. 위협적 자극에 노출됨에 따라서 행동 반응이 친 거예요. 너무 예민해. 그래서 뭐 연애할 때도 비켜봐. 양치질 했어? 너 출가. 이렇게도 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 예민한 반응이면 예민하면 뭐 이빨 닦았어? 아우 냄새나. 왜 이렇게 몸에 냄새나? 목욕했어? 막 이렇게 막 하면 예민해지죠. 그래서 예를 드는 거면 이렇게 어떤 자극에 대해 위협적 자극에 노출되면서 행동 반응이 증가하는 것은 민감화, 행동 반응이 감소하는 건 습관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습관화나 민감화는 모두 시냅스 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의 변화에 기인한다. 그래서 뉴런 신경계통의 서로 전달 물질에서 영향을 받는다. 시험 문제는 또 장난이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습관화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의 변화에 기인하지 않지만 민감화는 기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둘 다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햅갑니다. 햅살. 햅이라는 사람이 신경생리학적, 신경의 흐름, 마찬가지죠. 뉴런과 뉴런 사이의 이런 흐름, 이 흐름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해서 학습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침팬지 연구하다 만들었는데 이런 뉴런과 뉴런 사이의 어떤 뭐 수퍼의 역할, 또 시냅스의 역할, 이런 것들, 이런 시냅스의 가중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습이 서로 촉진되더라라고 한 게 햅 이론입니다. 그런 건가 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냅스 가중치 나오면 햅의 학습 이론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과 기억은 신경회로망, 신경의 회로, 뉴런 사이에서의 기억장치, 이런 것들 그냥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성 이론이 나오는데요. 각성 이론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성 이론은 각성 수준이 너무 낮으면 뇌에 전달된 감각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피질부에 분석하는 정보량이 많아서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최적 수행에 최적의 각성의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스트레스 이론과도 비슷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또 일의 능률이 안 오르고, 너무 많으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정할 때 일의 능률이 가장 적당하더라, 최적의 일의 업무 능력이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각성도 뭐예요? 각성 수준이 너무 낮으면 좋지 않고,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좋지 않고, 각성 수준이 중간일 때 가장 베스트, 최적의 상태다. 그래서 최적의 각성 수준은 중간일 때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공고합니다. 이런 건 용어로 나올 수 있어요. 새롭게 학습된 정보가 대뇌 피질에 입력된 중 나중에 회상될 수 있도록 신경 연결이 안정되었다. 또 강화되었다. 안정되고 강화된 건 뭐예요? 견고화되었다죠. 그래서 해마가 역할한다. 그래서 안정되고 강화되는 과정, 이걸 공고화라고 한다. 이렇게 포인트. 그래서 안정되고 강화되는, 견고화되는 과정, 공고화라고 하고요. 가속성은 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뇌신경 회로가 외부의 자기역 경험 학습에 의해서 구조화된 움직이면서 재조직화, 변하는 과정, 움직이면서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합니까? 그러면 가소성. 그래서 움직이면서 재조직하는 능력 뭐예요? 변하는 능력, 가소성. 안정되고 강화되는 견고화된 과정, 공고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뇌에다 의미 기억을 하면 시험 볼 때 인출해서 답을 맞히면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과 신경망 처리는 뭐 글자 하나하나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정보 처리는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연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신경망 이론은 그냥 통찰 이론, 아하 그렇구나, 퉁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병렬적 처리 방법, 그냥 모아놓고 퉁친다. 순차적, 순서에 의해서 한다. 논리 연산, 또 최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메타인지 초인지 통찰학습, 이건 뭐 통제와 조절, 행동주의, 뭐 이렇게 그냥 큰 틀로 보면 이거는 그냥 큰 틀에 퉁치는 거,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는 이과, 신경망 이론은 문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챕터 14 가족 치료의 모델 들어갑니다.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근거에서 나온 거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대한 근거 뭐예요? 과거를 중요시해야 했다. 또 무의식을 강조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가족 치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 통찰, 자기노출, 전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족 전체나 개별 성원의 내면의 문제들을 정화한다라고 하고요. 개별 치료와 집단 치료를 절충한다. 그래서 가족 치료 대상은 뭐 개별 치료 중심으로 간다, 또는 집단 치료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 둘 다 절충이다라고 보고요. 무의식적 대상 관계다, 무의식을 강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억압되어 있는 과거의 전염물에 대해서 탐색하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과거를 훈습하는 거다. 훈습, 오랫동안 잘못된 걸 고치는 걸 훈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훈제, 오랫동안 요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오리훈제, 훈습 나옵니다. 포인트 잡고요. 다세대적 가족 치료 모델이다. 보앤이 제안하였다. 그래서
대세적 가족 치료 모델 보웬이라고 찌찌뽕 해두십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웬 다세대적 가족 치료 모델 나오고요. 불안의 정도와 자기 분야의 통합 정도로 개인의 감정과 지적 사이의 구분 능력을 강조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집합체를 적절하게 분화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 집합체에 나오면 보웬의 다세대적 가족 치료 모델이다라고 보고요. 탈삼각화를 통해서 탈삼각화, 삼각화, 복잡하죠. 미분, 적분도 아니고 삼각화는 뭐냐면 삼각관계예요. 가족끼리 삼각관계. 그래서 얘랑 치라고. 그래서 가족끼리 형제가 예를 들면 삼형제다. 어떨 때는 얘랑 치라고. 어떤 얘랑 이런 가족끼리 삼각관계 이런 삼각관계를 벗어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탈삼각관계. 어떻게 자아 집합체, 자아 분화, 분리를 통해서 삼각관계에 맺지 마라 이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분화하라 이거죠. 탈삼각화, 보웬의 다세대적 가족치료 모델 자아 집합체 찌찌뽕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구조적 민우친 찌찌뽕. 그래서 구조적 민우친이다. 미워 죽겠다 민우친. 왜 미워요? 가족에는 서열이 있다. 서열, 권력이 있다. 권력 순위가 있다. 그래서 가족 권력, 가족 구조, 가족 구조는 권력 순위에 따라서 누가 대빵이고 그 다음에 누가 대빵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서열도가 있죠. 아내가 대빵입니다. 저는 자식 1순위가 아내, 2순위가 자식, 3순위가 정거 같아요. 가족 서열도가. 민우친이 얘기했어요. 가족 서열도. 저는 3순위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구조, 서열도를 얘기하고 제 친구는 얘기하더라고. 너는 3위니 나는 4위요. 왜? 자기는 1순위는 아내, 2순위는 자식, 3순위는 강아지, 4순위가 절약합니다. 제가 한끗발 높습니다. 민우친, 가족 구조, 가족 서열도가 있다. 끝 다 있습니다. 의사소통 가정치료 모델. 의사소통하면서 치료해라 이거예요. 의사소통을 잘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관계, 이중구속, 그래서 가족 규칙 등 의사소통 관계, 이중구속으로 공부하지 마, 다만 취업은 해, 이렇게 서로 엇박자 구속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들이 뭐예요?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티어가 주장한 거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좋은 검사 도구의 조건은 뭐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좋은 검사 도구는 좋은 게 답이구나 라고 보고요.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과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과는 찌찌뽕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누가 주장했다? 사티어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의사소통 모델. 의사소통을 잘하자. 어디서? 가족끼리. 누가 얘기했다? 사티어. 왜? 의사소통을 못하면 쌈난다. 쌈난다. 사티어. 사티어 나오고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일치형.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름다워라 행복한 가족. 일치형. 회유형. 꼬시는 거. 그래서 꼬셔서 의존하게 만드는 거. 회유형. 비난하는 거. 비난형. 초이성형.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초이성형. 산만형.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 다음 중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닌 것은 1번 회의형, 2번 비난형, 3번 초이성형, 4번 산만형, 5번 떡볶이형 하면 답이 떡볶이형이 답이 되겠죠. 라고 포인트 잡고요. 각 유형별로 의존과 회피하는 거 회의형 나오고요. 비난하는 거 비난형, 내가 알아서 할게 초이성형. 이런 것도 각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전략이죠. 그러니까 기본이 아니야. 전략적이다. 목표 달성, 전략적이다. 공부도 전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답만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헤일리가 했다. 헤일리 전략적. 그래서 목표 설정에 있어서 가족에 호소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목표 설정, 목표 달성, 단기 치료가 단기 치료, 목표 달성, 목표 설정, 헤일리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다. 그래서 역설적 지시. 전략. 공부 안 하면 공부하지 마. 차라리 놀아.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역설적 지시. 순환적 지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재구성. 또
뭐 가장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이것도 해결 중심이죠. 해결하는 거죠. 또 탈이론적 입장이다. 가족의 견해를 중심으로 인간 행동에 대한 가설. 해결, 우리 잘 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이다라고 하고요.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에서 나오죠. 해결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다. 기적적으로 해결될 거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적 질문. 또 문제가 없을 때로 돌아가는 게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처 질문. 또 예외적인 거 있잖아. 왜? 예외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외 질문. 또 점수화 시켜서 하는 거 척도 질문. 뭐 이런 것들이 또 질문 방법에 있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챕터 15 성격과 성격 이론은 또 침이 말로입니다. 커피 한 잔 먹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